자, 문정권 어디로 가느냐? 참, 문정권 제가 볼 때 2016년에 자신들이 그렇게 싫어했던 박근혜 정권의 지금 8월 정도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어제 MBC 여론조사, MBC라는 데는 그야말로 지금 국민공인 정권 앞잡이 방송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문의 지금 부정평가가 51.7이 나왔습니다. 이 방송 조사로는 처음으로 문이 잘못했다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한다는 44.5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해서 문의 긍정평가는 5.7%가 떨어지고 부정이 7%가 올랐다고 하고요. 더불어민주당 36.6, 한국당 23.4, 정의당 7, 바른미래당 6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조국과 관련해서는 조국 임명이 잘못됐다가 57.1, 잘 됐다가 36.3으로 잘못됐다가 무려 21일 정도로 많은 지금 수치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을 의미하는가 하면요. 결국은 조국이 이제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라는 부분을 의용방송의 여론조사에서도 지금 드러나고 있다. 이래 봐야 되는 겁니다. 제일 웃기는 거는 문재인이 추석 지나고 부정 47.2, 부정 50으로 놓은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이제 국민들 앞에 우스갯거리가 되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조국 사태 과정에서 여론조사 업체들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지적되고 있는데요. 이런 여론조사 방식에 대한 제가 볼 때 국가적 차원의 연구가 다음 정권에선 꼭 있어서 여론조사 회사 설립과 그리고 운영 과정에 대한 인허가와 감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자체 위원회 같은 걸 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이 엉터리 조사들이 지금 나오는 부분에 대해 그야말로 이거는 아주 악질적이다. 정권에서 아주 얄미운 정권의 앞장선 치어리더 역할하는 인물보다도 더 나쁜 것이 공정성을 핑계대면서 여론 조작을 하는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반드시 여론조사 사장들 중에 권력과 유착되었는지 여부들을 압수수색을 통해서요. 뒤져가지고 사법 처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문 정권은 자기 핵심들만 모르고 있지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지금 추락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법무부 장관 임명과 관련해 민심이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는 은행에 그 창구에 있는 30대 여직원 2사람이 다 이해 못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지지하고 있는 사람은 뭐냐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30대 전문직 여성이 문재인 지지율이 제일 높을 건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지금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식으로 싸늘해졌는데요. 그래서 지금 추석이 지나고 나니까 검찰 수사를 지지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것은 수습할 수 없을 만큼 높아지게 될 거고 이제 점점 많은 조국과 관련되는 의혹의 보따리가 이제 오를 겁니다. 나중에 문재인은 부끄러워서 그야말로 이제 쥐구멍을 찾으려 해도 쥐구멍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 칼럼에 보면요. 윤석열의 냉장고와 조국 딜레마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윤석열의 머릿속에는 냉장고가 있다. 때가 되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혐의도 언제든 꺼낼 수 있도록 냉장고에 집어넣고 숙성시키고 있을 것이다 라고 작년 2018년 초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윤석열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윤이
정권 편에 서서 중앙지검장으로 칼날을 휘두르고 있을 때 이렇게 말을 했다. 경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윤석열의 지금 냉장고가 열렸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짜고 치는 판이다라고 비판을 했을 때 검찰과 윤석열을 제가 그렇지 않다. 지켜봐라. 끝을 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추석 연휴 직전에 상훈이하고 그리고 그 최태식입니까? 두 사람 영장이 기각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끝났구나 했지만은 조범동이가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봐주려고 해도요. 봐줄 수 없도록 맥락 관한 비리를 봐주는 것은 불가능할 거라고 보이고요. 자, 청와대가 그야말로 검찰을 이용해서 자기 권력을 강화하는 데만 익숙했지 검찰의 속성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이해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운동권이 자기들 시각으로 검찰을 이해한 결과가 지금 검찰이 분노해서 자신들에게 칼을 휘두르고 있다. 이걸 알아야 될 거라는 겁니다. 윤석열이가 어디까지 갈지는 윤석열만 알 거다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맞다고 보고 있고요. 자, 청와대가 지금 이 법무부로 하여금 무슨 비사실 유포부터 시작해서 검찰 인사권 검사와의 대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검찰에 영향을 미쳐보겠다. 윤석열을 지금 조국 수사에 배제하고 특별수사팀을 구성해보겠다. 하지만은 이런 것들이 통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자 검사들 일부나 또 이 정권에 줄을 선 검사들을 시켜가지고 검찰 수뇌부를 공격하고 반발해봤자 먹혀들고 있지 않습니다. 자, 지금 조국 딜레마라는 부분은 조국이 법무장관에 앉아서 자기가 살겠다고 자기를 위한 형태로 어떤 명령이나 지시를 내리면 내릴수록 이걸 바라보는 국민들 앞에는 코미디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가 범인인데 지가 검찰을 지시해서 지와 지 가족의 수사를 방해하려고 하는 일이 어떻게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수 있냐라는 겁니다. 이 정권 초에 전병헌이가 당시 게임 등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되니까 결국 청와대가 전병헌이 사직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정무수석이었지요. 자, 그때 윤석열이가 서울중앙지검장을 하고 조국이 민정수석을 할 때인데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청와대 고위관계자. 아마 조국 쪽에서 그랬을 거예요. 전병헌이가 불편하니까 잘라내려고 그랬는지. 어떻게 수석 비서관 신분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겠느냐. 검찰이 영장 청구하기 전에 정리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으면 조국도 이제 자기 말을 지켜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현 정권이 거하게 맞서면서 저들만 정의라고 2년 동안의 반부패 수사를 지휘를 했습니다. 그 지휘하는 역할은 조국이 맡았는데요. 남을 향해서 칼을 휘두르는 일을 지시한 사람이 자신은 정의롭다. 그렇게 볼 이유나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에 대한 성찰이나 과거에 대한 인정 없는 이런 진영 논리는 완전히 오판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야말로 이제 조국은 지금까지 가식으로 포장해 놓은 자기 꺼풀이 벗겨지고 있어서 국민들은 그 꺼풀을 바라보며 조국 일가에게 전부 손가락질을 하는데 본인만 보자기 하나 덮어쓰고 자기 허물을 안 보려고 왔으니 고다라고 외치고 있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지금 온 장안에 노출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동아일보는 역주행하고 있는 조국발 적폐청산2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거들 스스로가 자신들을 과대평가하면서 지금 촛불 세력이다, 도덕적 권위 세력이다, 정의로운 세력이다라고
이렇게 포장해 왔는데 지금 조국이 법무장관 되고 난 이후 며칠 동안 하는 짓거리를 보고 처음에는 민심은 좀 지켜봅니다. 왜? 반응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지요. 사람들은 그렇게 빠르게 실시간으로 반응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추석 연휴를 지켜보면서 하는 꼬락서니를 보니 민심이 아주 싸늘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를 지지한다라는 의견이 지금 압도적으로 많아지고 있어요. 자,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금 조사한 내용에 보면 무당청에서는 반대가 66.7, 찬성이 18, 중도에서는 반대가 55, 찬성이 41.7. 그래서 중도 무당청에서 훨씬 조국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지지한다라는 쪽이 높아지면서 지금 이 찬성 반대의 지금 무게가 기울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 무당층이 지금 조국에 대한 검찰 수사를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국당이나 보수 야권을 지지하지는 않지만은 적어도 조국 문제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라는 시각이 월등히 우세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2016년에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본 내용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으면 결국은 조국 인사가 무리하게 아주 잘못된 인사다라고 생각을 지금 이 정권이 하고 곧바로 지금 수정을 해야 될 건데 문재인은 지금 이성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사회 정의 윤리가 무너졌다고 이념에 관계없이 대학 교수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시국 성명을 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자 물러가라. 자, 이렇게 심각하게 이야기를 했는데도요. 문은 민생을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성과로 조국을 돌파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민생 행보를 재개했다고 합니다. 참 웃기는 이야기지요. 생활 속의 성과 창출을 주력하겠다. 제가 문한테 하나 충고해주면 죽었다 깨어나도 민생은 안 살아나니 손 떼고 그냥 숨어 있는 게 상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유엔에 가서 기조연설하고 한미 정상회담 집중하고 또 북한 문제에 다시 북한한테 빌어붙어가지고 점수 좀 달라 하겠지만은 그거 되지 않을 겁니다. 북미 실무대화가 곧 재개될 거라고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언급을 하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북 대화를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8억인가 들여가지고 북한에 보내는 식량을 갖다가 부대를 만들었다 그러고 이 와중에요. 또 남북 이산가족 회담이 안 되는 데는 남과 북이 똑같이 책임이 있다고 이상한 소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지금 현실 감각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겁니다. 경제가 올바른 방향에 가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하고 어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마이웨이를 말하고 제조 금융업 일자리가 급감하고 관제, 정부가 만들어낸 노인 일자리도 아니죠. 임시 땜빵만 늘어나고 있는데 청년 취업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안보를 위협하는데 외교 안보 분야에서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자자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국정의 지금 운영 방식이 이성을 상실하고 대중의 눈높이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문을 간지러는 간신들이 나타나는데 유시민 같은 사람이 지금 나타나가지고 헛소리를 지금 끝없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 주변에는 이런 전부 간신들만 이렇게 널려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한 정권이 망할 때 진짜 올바른 소리를 말하던 사람이 거의 사라지고 관신들만 있다가 나중에 위기가 오니 쥐새끼 모양으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지금 문 주변에도 결국 유시민이나 이런 류의 간신들만 나타나서 보태지요. 그래도 여권에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다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민심은요. 야권에 힘을 실어주고 있지는 않지만은
문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수혜를 야권이 봤을 때보다는 속도가 빠르지는 않겠죠. 민노총이라는 주도 세력도 없고 야권의 반사이익이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 중도 무당층이 늘어나고 있고 현 야권에서는 문 정권을 타도할 중심이 없고 이런 한계는 명확하지만은 문 정권은 조국으로 끝이 났다라는 것은 그건 분명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 징조가 지금 모든 데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황교안도 정치 그래도 몇 달 했으니까 감이 있어서 타이밍이다라고 머리를 깎은 겁니다. 그거는 역대 황교안의 한 일 중에 제일 감각이 있었다. 제가 그렇게 평가는 합니다. 자,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문은 망하는데 이게 빨리 무너져야 되는데 이미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가 저걸 치울 사람이 없어서 굴러가는 이런 형식이 지속되면서 국민들이 골병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